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있잖아요. 이게 90일간의 극적인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이 거의 금지 수준으로 부과했던 관세를 일시적으로 대폭 낮추기로 한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장도 놀랐고 저희 같은 분석가들도 사실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전개죠. 오늘 저희는 그 보내주신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이 90일 휴전의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칼럼에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관계 개선의 신호냐? 아니면 양쪽 다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칼럼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미국은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154%에서 30%로 확 낮췄고요. 중국도 미국산 제품 관세를 25%에서 10%로 내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발언도 있었는데 양측 모두 디커플링, 그러니까 경제 고리를 완전히 끊는 걸 원치는 않는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일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정 딱 발표되자마자 홍콩이랑 뉴욕 증시가 바로 반응했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자들이 다시 막 몰려들었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태평양 양안에 정말 수많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노동자들 이분들이 정말 한숨 돌리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워낙 이 살인적인 관세가 양국 경제 모두에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그렇죠. 겉으로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 내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지만 결국에는 이 경제 현실을 이걸 외면할 순 없었다. 이런 분석인 거죠. 특히 칼럼이 중국 내부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막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강경론이 있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좀 취약해진 경제 때문에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다는 분석입니다. 아, 특히 그 미국의 주요 수입품 중 하나인 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 타격이 아주 컸죠. 골드만삭스 추정을 보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중국 내에서만 약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와, 1,600만 개요? 그건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그냥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칼럼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의 실업보험 지급액이 올해 1분기에만 무려 22.4%나 급증했어요. 그래서 이게 465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급액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4월 신규 수출 주문 관련 지수, PMI라고 하죠. 이것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건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위험 신호거든요.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다른 서비스업, 예를 들면 차량 호출 운전기사 같은 걸로 막 옮겨가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사 수는 늘었는데 보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경제적 압박이 정말 상당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태평양 건너 미국 상황도 거울처럼 비슷한 점이 있다는 분석이네요. 특히 그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커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칼럼이 짚는 부분이 그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막 수백만 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중소기업들을 아주 옥죄고 있다는 거죠. 음, 아시겠지만 미국 신규 일자리의 거의 80%를 이 중소기업들이 만드는데 이들은 애플 같은 대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공급망을 그렇게 쉽게 바꿀 힘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소수의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145%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이건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든가 아니면 직원을 해고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결국 양쪽 다 이 노동자, 중소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큰 규모의 합의가 주말에 단 한 번 만나서 협상하고 이루어졌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해요. 네, 그만큼 양측 모두 좀 출구를 원했다 이런 징조겠죠.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막 비난하면서도 은근히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시 주석 역시 과거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강행했을 때처럼
경제를 막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무 강압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거에 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항구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딱 90일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고 또 두 지도자 스타일을 보면 언제든 상황이 다시 확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은 여전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도 있고 또 시 주석도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 이런 강경 발언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휴전은 양국의 그 극심한 경제적 고통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만들어낸 좀 불안정한 봉합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칼럼 표현처럼 일단은 좋은 시작이긴 한데 앞으로 90일 동안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은 이 세계 경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정 하나하나가 멀리 떨어진 평범한 노동자나 중소기업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일자리나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칼럼은 주로 이 경제적인 압박이 휴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경제적 요인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이 90일간의 좀 불안정한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다른 요인, 그러니까 비경제적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정치적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양국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다던가 하는 상황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